안녕하세요. 성대산 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상한가를 도달한 동신건설과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 앞타바이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한가에 도달한 동신건설을 볼게요. 이 시간대 이렇게 가끔 와이파이가 끊겨서 화면이 꼭 두 번 출력되는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천혜사로 소리가. 자, 앞타바이오보다는 동신건설 먼저 볼게요. 항상 추세를 확인할 때는 월봉의 추세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월봉이 한 주가의 위치를 말해줘요. 이 친구는 11월 달에 장기 추세인 하락권이 5개월선 이탈을 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5개월선 하락과 함께 일봉에서도 당연히 조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11월 달이 언제냐면 9월 달이 10월 달이 언제냐면 딱 이때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10월 달에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5일선을 깨면서 이렇게 조정권에 들어옵니다. 조정권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들을 잘 지키고 나가게 돼요. 주식은 깨야 되지 않을 자리를 안 깼을 때가 제일 강력합니다. 이렇게 보통 바닥권 좋아하는데 지금 안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이렇게 때려놓고 어제 장에 이렇게 이쁜 십자형 도지 모양을 만듭니다. 이 모양은 오늘 바이넥스에서도 나왔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잠깐 바이넥스 좀 다녀와야 되겠네요. 바이넥스 보면 이 모양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캔들은 여러 가지를 의미해 주는데 방향의 전환을 의미해 주는 경우를 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하향을 확진 짓는다든가 또 이렇게 하향 색깔에 상관없이 또 저렇게 상향 이런 게 이제 고점에서 나타날 때는 대체적으로 하향하는 경우를 많이 지표로 보여주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나타나고 상향에 대한 지표를 보여줄 때가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확률 통계학적으로 그렇고요. 바이넥스는 다음 주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캔들을 잘 이제 명심해 두시고요. 힘의 균형이죠. 매수 매도세의 균형으로 인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캔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꼭 공식이 있진 않아요. 캔들에 대한 공식은 있진 않은데 이렇게 이제 하단권에서 이렇게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 뭐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게 딱 정석은 아니지만 이게 고점에 나타나면 또 교수형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되게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중간중간 점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넥스는 이었고요. 동신건설의 월봉의 추세를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달간의 조정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중요하게 깨야 되지 않을 자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에요. 이 자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딱 사수를 해줬어요. 왜 이 자리 사수가 중요하냐면 이 자리를 뚫을 때 역사적인 대량 거래가 실렸어요. 자, 저 갑니다. 그것도 밑에서 실렸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 갑니다 했는데 밑으로 떨어지면 물론 이제 저가 대비 저가가 3,000원 대비 종가가 14,000원이니까 한 4배 정도 실현을 한 5배 가장 위험한 450%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450%권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그 정도로 맞고 딱 조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이 바로 750%권, 800%권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딱 돌아서 나가서 이렇게 5개월선 회복을 딱 시도하고 있었어요, 어제. 근데 시도할 땐 반드시 일봉에서 중요한 자리가 중요한데 이렇게 보시면 쓰리바닥을 잘 때려놓고 이 캔들 하나가 바로 모든 걸 많이줬어요. 그래서 이날 동신건설을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얼마 만에 상한가를 갔냐면 딱 이게 3분 봉이에요. 3분, 6분, 9분, 12분 이게 이렇게만 해갔는데 사실은 이제 제 계획은 여기를 출발했기 때문에 이 시가 정도만 훼손하지 않으면 사야 되겠다 하고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꼬리 달고 올라오지도 않고 바로 상한가를 말아버리는 바람에 도저히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꼬리 달고 있길래 꼬리 달고 떨어져서 다시 떨어지길래 이때쯤인가 했지만 역시나 바로 돌아나갔어요. 이게 몇 초 안 걸렸습니다. 그러고 이만큼 갔을 때는 벌써 요 돌파할 때 사면 되는데 마진폭이 거의 너무 작아가지고
한 7, 8%안 되는데 상한가를 간장까지도 모르는 상황 이때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건 월봉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고 이제 5개월 선까지도 다 돌파를 해놨는데 이 주식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마음속에 다짐하셔야 될 게 쫓아가 사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쫓아가 사시면 안 돼요. 이 앞에 이 모든 물량을 이 친구가 다 잡아먹었죠? 이 한 방으로 싹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변곡점을 딱 뚫었어요. 이 자리. 라고 두 번째 변곡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이 주식은 내일 좋으면 월요일날 이렇게 파워풀하게 올라가면 이 자리가 얼마냐면 15,700원이에요. 즉 15,700원까지 갔다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15,700원만 돼도 굉장하죠. 여기 밑에 하신 분들은 우선 50%권, 60%권 이틀 만에 먹을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딱 여기에 15,000원. 아까 그 약하고 맞죠? 월봉에서는 15,000원대면은 정고점 근처가 됩니다. 이렇게가 돼요. 이 고점은 예전에 5월 달에 2018년도 5월 달에 못 들었던 고점이에요. 이 주식의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봉에서 일단 이 자리를 뚫어서 이 자리를 만약에 뚫어서 나가면 일단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이 자리를 뚫어서 나가게 되면 이 자리가 지지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월봉에서 저 자리를 뚫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캔들은 이 위에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매매할 때 이 자리가 지지선으로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가. 그래서 이 자리를 지지선을 바꾸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주봉에서 그 자리는 이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의 모든 작업이 끝내주는 거기 때문에 주봉에서 확인하기가 아주 쉬워요. 주봉에서 추세를 돌파 안착하면 됩니다. 돌파 안착할 때 여기서 딱 사시면 돼요. 안착하고 일봉에서 돌아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안으로 들어오면 의미 없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또 하나 좋은 기회는 이 주식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언제 평소에 거래량이 약하죠. 평소 거래량이 뭐 24만 주, 5만 주, 6만 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거래량으로 제가 그랬죠. 평소에 거래량이 너무 없는 건 이렇게 아예 없는 건 순간 툭 쏘는 그 작은 거래량에도 그냥 날아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주식이 저 작은 거래량으로 해서 주포님들이 일을 안 한다거나 좀 쉬신다거나 조정을 거치고 싶으면 반드시 이런 자리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자리가 옵니다. 이 지선 자리가. 이 지선 자리가 오게 되는데 이렇게 와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도지형이 색깔에 상관없이 꼬리 달고 위에 갔다가 여기 딱 서 있고 딱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매수하시면 다음 주에 이 중반에 한번 더 날아갈 수 있는 다시 날아가서 15,000원대를 찍게 되니까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고 또 새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도 빠른 시간 안에 15,000원대면 거의 상한가 수준이죠. 여기까지 떨어졌다 갔을 때입니다. 13,000원대면. 그렇기 때문에 동신건설의 대응은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거래량이 엄청 없던 주식이라 그냥 작은 거래량으로 한 방에 뚫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음 주 월요 같은 경우 어디 친구는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못하지만 이 자리를 쉽게 출발하거나 뛰어서 가거나 아예 시가가 여기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시가를 여기부터 올려놓고 아예 하루 종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자리는 오게 돼 있고 이 자리를 올 때 새롭게 사는 게 나니까 관중에 넣으셨다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특히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 정 자신 없으면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관중에서. 그럼 제가 이 자리가 오면 따로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딱 동신건설의 대응법은 이렇게 봤고요. 보통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게 되면 저는 아직 이 주식에 대한 뉴스를 모르는데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조회 공시가 요구가 나오죠. 현금 요구율은 2000%에 부채비율이 20% 굉장히 튼튼한 회사예요. 해마다 배당도 주는데 19년 된 배당 지급을 안 했어요. 제가 예전에 배당 지급 발표 전에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배당 많이 주더라고요, 그 회사. 배당 소식 하루 전에 날아갔나 배당 소식 뜨면서 더 날아갔나 그랬는데 배당을 7%나 주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름을 파커스라고 바꿨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진 DMP였었어요. 재작년에 8%, 작년에도 4% 가까이 주는 은행이자에 비해서 7%면 주식 웬만한 거, 그 모은 거, 예전에 15% 상한가의 반이죠. 그 정도로 많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현금이 많으면 어쨌거나 배당 능력이 좋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관여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상황은 다 차트가 말해주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고 정확하게 대응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앞타바이오예요. 자, 앞타바이오는 월봉의 추세를 보면 전고점 일종의 주식의 공식 같은 거죠. 전고점을 대놓고 파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전고점마다 매도를 하라는 이게 습관화가 돼 있어가지고 거의 이렇게 전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고점을 맞고 좀 조정 중이고 주봉에서 보시면 깨끗해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 자리를 깔끔하게 돌파해 놓은 거예요. 요때 돌파 안착 실패했고 여기서 돌파했는데 안착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 친구가 밀렸을 때 5개월 5주선 근데 이제 10주선하고 이게 가깝기 때문에 사실 10주선까지는 깨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5주선 10주선만 돼도 꽤 아파요. 5주선만 돼도 마이너스 1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주봉이 끝났죠. 어제 금요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봉의 저가, 저번 주에 저가인 36,600원이나 500원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돼요. 일봉에서 보시면 그 자리는 36,600원 이 정도 자리가 됩니다. 정확히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때 대량 거래가 실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그 주식을 하면서 일봉에서 저만의 공식이 하나가 있는데 일봉에서 앞전을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써졌을 때 항상 거래량이 모든 공식의 기준이 되는 게 좋아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웬만한 주식의 지표가 다 됩니다. 이렇게 앞전을 잡으면 싹 대량 거래가 생겼는데 이 대량 거래가 생긴 다음에 지켜주는 저가가 있어요. 이날의 저가가 되죠. 이날의 저가가 36,600원이에요. 딱 여기죠. 이 36,600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날 만약에 이 얼마든지 11선도 깰 수 있고 11선을 지켜줄 수도 있죠. 이 자리에서 옆으로 하루 이틀 가든가 또 도지형이 생기든가 몇 번 자꾸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5일선이 따라 내려오고 11선하고 만나고 이지표를 따라가는 이격이 좁아지는 과정이 펼쳐지면서 옆으로 갔을 때 이 주식은 다시 한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현금 유보율이 1200%에 부채 비율이 3%. 굉장히 탄탄한데 배당은 잘 안 주고 있어요. 연말에는 확실히 배당주로 또 옮기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그런 것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봉의 추세가 원체 잘 살아있긴 한데 월봉에서도 이 양봉을 반 이상 먹고 내려오면 안 돼요. 즉, 요 정도의 종가상 제일 깔끔하게 끝나는 게 요 정도죠. 언제냐면 19년도 12월입니다. 요때 종가상 제일 깔끔하게 이 자리를 뚫어놨는데 반 이상을 접먹고 이 자리를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 되고 월봉 5개선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파요. 월봉 5개선을 만들면 10몇 프로 지금까지는 손실이에요.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셔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자리 이렇게 미리 이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이제 휴대폰으로 하시면 좀 힘들고요. 이제 미리 외워두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이렇게 거놓으시면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거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매매하는 습관을 가지면 뭐가 좋냐면 요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게 보이고 저걸 찍고 나가는 게 보여요.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기준 잡기가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데 미리 이렇게 싹 거놓게 되면 요 안으로만 안 들어오면 되는구나 하고 기준이 생겨요. 차트 창을 볼 때도 당연히 저 밑으로만 안 들어오면 되는구나 이런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편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시면 요 자리, 이 두 자리를 깨야지 않고요. 왜 이제 앞타바이오하고 왜 동신건설을 들고 왔냐면 이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지금 살아 있어요. 이렇게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반등도 또 수익도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됩니다. 이렇게 황금선 근처에서 못 샀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이런 근처에 한번 더 노려보면 좋은 기회가 되고요. 다시 동신건설로 가도 이 친구는 이제 첫 거래가 터진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난리 피겠죠.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거래량이 또 쭉쭉 붙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살아있게 되죠. 살아있게 됐을 때 바로 이런 자리들, 그리고 또 이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되며
이런 데 날아가서 뉴스가 뜰 수도 있어요. 뭐 큰 수주공시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슈가 짧게 끝나지 않고 한 번 뉴스를 탄 주식은 그 뉴스가 어떤 연속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자리까지 주정받아 다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상한가 가고 또 거래대금 실린 종목을 항상 관중에 넣어놔요. 관중에 넣어놨다가 쫓아가지 않고 원하는 자리, 제가 꼭 사고 싶은 자리에 올 때 그때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도 항상 그걸 습관화 들이시면 아마 주식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상 짧게 그 동신건설하고 앞타바이오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르게 대응해야 될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